TK 권대들의 허그란 토크쇼 길기 봐봐. 안녕하세요. 간헐적 지식인 간지남 조영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반장 홍진규입니다. 총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예. 속 시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물론 예견은 되었지만은 그 생각보다도 훨씬 극명하게 분명하게 이래 표출이 되다 보니까 찹찹합니다, 마음이. 예. 그렇죠. 지금 우리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에서도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한 160대 130 정도 예측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보다도 더 벌어져 버렸어요. 그죠? 지금 거의 한 170대 110 정도 한 60석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벌어진 적이 없었죠? 있습니다. 있었어요? 언제냐면요. 예. 18대 총선에서 예. 2008년도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이 81석,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153석을 해서 72석 차이가 난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1996년도 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가 79석, 그 다음에 신한국당이 139석 해서 거의 60석이었습니다. 그때는 3당 합당 시절 아닙니까? 물론 그게 그때는 김종필 씨가 가지고 있는 민주연합인지 당이 자민련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60석이라는 차이가 났었고요. 이번에 참패는 어마어마한 일단 역대급 참패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총선이나 대선 때 참패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2004년도에 총선이 17대 총선이었는데요. 그때는요. 노무현 탄핵에 대한 반사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보고 뭐 탐돌이라. 그렇죠.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분열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탄핵이 되면서 국민들이 볼 때 이제 대통령 된 사람을 정치인 저것끼리 말이야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시켰네 해서 국민들이 봉기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그런 장면이었죠. 그래서 그때 152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총선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전국적으로 66.2%. 대구도 67%예요. 특히 지금 대구는 여야 후보가 치열하게 붙었던 수성구가 72.8% 무려. 총선에서 72.8% 대선에 버금가는 투표율이 나왔어요. 북구에서도 67.1%. 그러니까 여야 후보들이 아주 치열하게 맞붙은 지역들은 지금 거의 70%대를 상회하거나 70%에 육박하는 투표율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여야 후보 지지자들이 총결집을 한 거죠. 그럼요. 총결집을 해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는데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이렇게 총결집을 했는데도 참패를 했다 보면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받을 충격이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역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 3대 선거 중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게 총선입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높았어요. 최근에 이게 역대의 15대 총선문제, 그러니까 문민정부 들어와서 총선 중에서는 제일 높은 투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진보든 보수든 여든 야든 이번 선거에 붙은 사람들은 변명되지 말고 그냥 승복해라 이 뜻이에요. 그렇죠. 핑계 댈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신나게 최선을 다해서 붙었다. 그리고 그 결과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변명되면 안 돼요.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최근 6번의 총선 중에 가장 높았던 총선 투표율이 2004년 17대 때 59.3%. 이때가 제일 높았더라고요. 이게 60%도 안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을 크게 상회하는 거의 전국 투표율이 66.2%나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까지 참패를 했는데 특히 이제 조합당이 전통적인 지금 영남은 지켰고 영남하고 강원은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고 보이는데 나머지 지역은 완전히 지금 특히 수도권에서 대참패를 했고 또 지금 대전 충청권까지 사실 지금 수도권화에 동조해버렸단 말이죠.
동전 선거 결과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볼 때 그 보수 쪽에서 정권을 잡고 할 때는 호남 쪽이 마치 섬처럼 색깔이 빨갛게 그려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월이 지금 20-30년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영남 지역이 이제 빨갛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파랗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영남 지역은 이제 섬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역 논리에 그게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지역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게 벌써 우리가 언제부터 지역인데 호남이니 영남이니 하는 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저는 그나마 참 TK가 대구 경북이 25석을 삭슬이 했다. 뭐 사실 홍준표 후보가 무소속 후보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뭐 통합당에 다시 입당하시겠다는 분이니까 삭슬했다고 보는데 저는 대구 경북만 그런가 생각했더니 지금 부산, 울산, 경남도 마찬가지예요. 부울경도 실제적으로는 호남 인구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5% 30%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남도 지금 부울경도 거의 삭슬이란 말이죠. 삭슬까지 하기면 민주당 일부 김해 지역하고 일부 양산이라든가 이런 지역 일부 지역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가 당선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대구 경북만이 아니고 부울경도 같이 이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 사실 저는 이렇게 된 통합당이 실패한 게 첫째는 저는 공천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대구 경북에도 뭐 공천 문제가 잡음이 났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중간층을 포섭하려는 어떤 전략이 부재했지 않느냐. 그건 반대만 했지.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었다고 보거든요. 황셰모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통상적으로 사실 임기 반환점을 도고 나면 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다가 그러려면은 강력한 야당 후보가 차기 대선 후주자가 나와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만으로는 부족했다고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보수 쪽에서는 2016년도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4년 전으로. 그때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진보 쪽에서는 2014년도 세월호 참사 그 한 건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요할 정도로 이 이슈를 그러니까 선거는요. 이슈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총선은 세월호 참사 한 건을 가지고 선거를 이겨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21대 총선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강력한 조국 사태가 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호재를 어떻게 보면은 선거 전략상 좋은 호재를 정말로 하나도 써먹지를 못하고 저는 그런데 조국 사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버금갈 정도의 그건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이슈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보수가 사실 조금 그걸로 너무 지금 무리했다지 않느냐 생각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자 보세요 그러면 세월호 참사가 크냐 조국의 사태 이게 어떤 게 크다고만 사람이 인명이 다친 거야 세월호가 훨씬 크지요. 그렇지만은 그 충격파라는 거는 이거 어느 게 크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세월호는 사고인 것이고 조국 사태는 부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소재를 가지고 야당에서는 전혀 활용 못해서 그냥 민심이 광화문에 모였을 때 거기 가서 연단에 올라가서 외치고 떠들었지 이걸 가지고 말이죠 공격을 하면서 공격의 수단을 삼지 못했고 이슈를 선점하지를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여당의 그보다는 야당의 대응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데 야당의 대응 잘못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사실 야당이 대응보다는 스스로 똥볼 찼던 게 아니냐. 선거 막판에 막말로 이야기했었는데, 박영준 선거대책 공동선대본부장도 이야기했듯이, 적어도 차명진 막말로 20-30석 날아갔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뿐만 아니고 저는 사실 코로나 사태가 팬데믹이 되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사실 그게 그 야당의 호재였거든요. 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문제, 그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고 해서 그 호재들을 공격만 했지 실제적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특히 뭐 마스크를 뭐 중국에 뭐 팔아넘겨서 마스크 난이 났다, 뭐 중국 사람들을 안 막아서 뭐 코로나가 더 번졌다, 아니면 뭐 또 기본소득 가지고 논란 가지고 돈 퍼주기도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한국 통합당도 같이 지금 동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사실은 전략 자체가 부지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미래통합당은 이거예요. 네. 조국 작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조국 사태가 일어나면서 승기를 잡았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승기 잡은 게 한 개도 없어요. 네. 민심이 흉흉해지고 어떤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잘해서 국민들이 우리한테 지지를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특검과 반칙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분명히 이제 국민들도 일반 국민들도 사실 민주당의 실정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삼았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자체의 어떤 그런 부분에 실정도 있었지만은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공략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코로나 사태 그 네. 사태를 공천으로 다 까먹었어요. 그렇죠. 공천 잘못을 다 까먹었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관심이 가고 그 문제가 이슈가 돼야 되는데 공천이 더 큰 이슈가 돼가지고 모든 매스컴이 공천으로 매달려 버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좋은 모습이 아니고 코로나19는 뒷전이고 공천이 잘못된 거면 크게 부각이 됐던 겁니다. 그렇지. 이제 재난이 사실은 국정 비판을 할 정도의 일반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재난이 월체 더 커버리니까 국정 비판에 대한 부분을 덮어본 측면도 사실은 통합당이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렇지만은 또 홍반장님 얘기했듯이 보수층이 지나치게 조국 사태 이후에 정세를 낙관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럼요. 그래서 오판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사실 그 통합당에 경고음을 울리는 여론조사가 사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여론조사를 안 믿었던 거죠. 그죠? 불신했던 거죠. 여론조사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스윙 보터들이 소위 말하는 수도권의 중간층과 충청권 유권자들이 대거 민주당 쪽으로 돌아선 걸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럴 정도로 지금 통합당의 실력이 미천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게 결국은요. 졌는 사람은 이유가 100가지도 넘어요. 이긴 사람은 이유가 딱 한 가지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미래통합당은 당 대표를 포함해서 모든 당원들이 다 반성하면 돼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뭐 누구 때문에 졌느니 뭐 누가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자, 근데 요번에 이번 21대 총선을 보면서 저는 건진 게 몇 개 있어요. 첫째, 인물 교체가 됐다. 그렇죠. 지금 뭐 통합당 중진들이 우리가 대거 떨어졌고 호남에 또 중진들도 다 떨어졌죠. 한 20년 동안 네. 봐오고 들어오던 이런 얼굴들이 네. 이제 정치의 한 페이지에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지금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인물을 밝힙시다. 호남의 중진들,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뭐 이런 뭐 또 사람들이 그렇죠. 다 지금 됐죠. 자, 뭐 그런 사람 있죠. 예. 통합당에도 많습니다. 많죠. 통합당에도 뭐 황교안 대표가 지금 사퇴를 발표했습니다만은 황교안 뭐 선수를 이야기할까요? 8선의 서청원, 예. 7선의 이해찬, 예. 김무성, 문희상, 이석현, 정세균 그런 분들 출마도 안 하신 분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정치의 한 페이지에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뭐 매스컴을 탈 일이 없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심재철, 원유철, 원혜영, 이종걸, 이주영, 정가변, 정병국, 추미애, 강길부, 강정 뭐쫙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정치의 한 페이지에서 넘어갔다. 저는 이제 특히 그 통합당이 그 아픈 부분이 그리고 선거에 참패한 부분도 아프지만은 소위 말하는 지난해 패스트트랙부터 해왔던 당 지도부들이 완전히 몰락해버린 거죠 지금. 예, 그렇죠. 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또 뭐 서울시장을 한 오세훈 후보, 뭐 이런 사람들이 김재원까지 뭐. 예?
그래서 지금 싸그리 지금 몇 명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인물 교체가 됐다는 게 큰. 그러니까 이게 인물이 교체가 돼줘야 새 물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인물 이제 그 나머지 이야기 됐고 그 인물 교체도 인물 교체하면 구인물이 다시 돌아온 분도 계시잖아. 우리 지금 통합당 삭슬이 그 마지막 그 활용 점정을 못 찍게 하신 분,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후보는 지금 됐잖아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그거는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예. 참 내가 뼈 아픈 이야기를 할게요. 홍준표 후보가 의원이 예. 자랑스럽고 떳떳해지려면은 서울에서 민주당을 꺾고 당선됐을 때는 그 말씀이 맞아요. 민주당 꺾을 데가 없어. 아니 여기에 대구에 와서 예. 자기 지역 고향도 아니고 대구에 와서 고향 맞아요. 제2의 고향이 그래 맞아요. 초중고 나오는데 대구 맞아요. 우리 중학교 선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선되기 뭐 그렇게 떳떳합니까? 어려운 진짜 더불어민주당을 뭐 상대로 해가지고 싸워가 이긴 것도 아니고 통합민주당. 그러면 지금 수성구 얼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수성구 얼 주민들이 왜 지금 홍준표를 선택했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얘기해줄게. 자, 그러면은 예. 수성을의 유권자들이 홍준표 의원을 선택한 건 왜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제가 또 팔이 앞눈도 굽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중학교 선배라고 또 잘 봐준다고 얘기하지 말고 수성 얼 주민들도 대선 후보를 가지고 싶었어요. 수성 가면서 지금 그 주호영 후보 그리고 김부겸 후보가 대선 출정식까지 하고 이러니까 수성 얼 주민들도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수성간만 대선 후보를 가진다. 수성을도 대선 후보를 갖자. 이래가지고 지금 홍준표 후보를 밀어준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황교안 대표의 황세모 리더십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이 대구 사람들 입장에서는 팍팍 치고 나가는 홍준표 사이다, 홍사이다, 홍카콜라, 홍사이다 같은 홍준표의 리더십이 일단은 먹혀들었던 거죠. 제가 볼 때 허경영 리더십도 대단한데요. 예,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황보다는 홍이 낫다. 그리고 황은 또 서울 사람이고 홍은 제2의 고향이지만 황, 홍, 허 다 히읗이 들어가네. 대구 사람이다. 그래서 대구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대구 지금 대통령 후보 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조영 후보가 뭐 지금 살아남았으면 아직까지는 돼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대구도 대선 후보를 갖자.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 홍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먹히들었다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떤 간발의 차지만은 이인선 후보를 꺾었다고 봐요. 저는. 또 다른 이유가 더 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이야기하시거든요. 좀 봐주소. 참. 저는 이번에 이제는 허황된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 보여준 건 이거예요. 네. 야당 미래통합당과 보수 진영에다가 경고를 날린 겁니다. 네. 허황된 이념 전쟁, 허황된 진영 논리 이제 그만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 민생을 파고들어서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더불어 함께 가거라. 나 이런 명령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정권을 찾겠다 뭐 하고 서울에 모여가지고 뭐 이거 하지 말고요. 이제 정말 지역구 주민들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요번에 선거를 봤을 때 서울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은요, 공약이 뭔 줄 압니까? 네. 도서관을 짓겠다, 무슨 뭘 하겠다, 다 요렇게 공약이었어요. 네. 우리의 그 수성갑 그 대선 후보 김부겸 후보도 그런 공약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우리 지역 유권자, 대구 경북의 주민들 유권자들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국회의원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맨날 첫날 서울 살면서요, 주말에 한 번씩 내려가가 지역구 관리하고 올라가고 그럴 생각하지 마세요. 4년 뒤에 또 공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천하고 관계없이 지역구에서 당당하게 당선을 될 수 있도록 지역구 관리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뭐 지역구 관리를 뭐 대구 경북에서 지역 관리할 필요 없는데 공천만 잘 받으면 되는데 뭐. 이제는요. 네. 이제는 미래통합당이 네. 미래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근데 뭐 미래통합당이 사실은 저는 이 TK와 그 부울경 영남 지역이 미통당으로 확 몰려간 이유도 수도권에 이제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우리라도 지금 미래통합당을 지켜야 한다 이래서 지금 사실은
TK도 삭설이 되고 부산 경남에서도 거의 통합당이 석권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앞으로 선거제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중대선거제를 가든가 어떤 식으로든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실제 지금 이번에 양당이 거대 양당이 지금 민주당과 통합당이 받은 정당 득표율은 70%를 남짓해요. 그런데 지금 의석은 거의 한 95%, 90% 이상을 가져가 버렸죠. 이런 상황에 그 득표율에 걸맞지 않는 의석을 가져가는 선거제도는 바꿔야 된다는데, 그래서 그 준연정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꼼수를 부려가 그마저도 지금 그 소수 정당이 가져갈 의석을 다 빼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죠. 이 선거제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바꿔야 되는데 이게 예. 이제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마음이죠.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니 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고 저 통합당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러니까 통합당은 예. 권한이 없어요. 과반 이상을 미래통합당 가지고 그 법을 바꾸고 싶으면 미래통합당 바꾸고 싶다 하면 바꿔지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바꿀 이유가 없다 생각하면 못 바꾸는 겁니다. 무슨 지금 아니, 선거를 왜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더 큰 일이 뭔 줄 압니까? 자, 이제 공수처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아, 이제 180석 가까이 맞죠? 뭐, 예, 먼저. 자, 이제는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때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장렬하게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제 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뭐 보수가 완전히 지금 희망을 버릴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폭망을 했습니다만은 뭐 폭망 정도가 아니죠. 대폭망이죠. 이거는 그냥 거의 그 집을 새로 지어야 될 판인데, 물론 황교안 대표가 지금 물러났습니다. 뭐 어제 물러났습니다. 바로 뭐 책임지고 가겠다. 화학적 결합할 시간이 부족했다. 대한민국 정부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건강한 여당이 필요하다.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달라,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회를 주려면 보수가 리뉴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새롭게 이게 바꿔야 되는데, 지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살아남은 다선 중진들이 보면 서울의 권영세, 용산이죠. 그리고 충청도의 정진석, 부산의 서병수, 조경태, 대구의 주호영, 홍준표도 뭐 입당한다고 보고 일단은 나중에 됐지 안 됐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또 지금 인천의 윤상년, 여기도 무소속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무소속 김태호, 그리고 울산의 뭐 김기현, 그리고 또 무소속 중에 이제 강원도의 그 권성동, 이 사람 무소속이 많네. 무소속이 4명이나 되네 지금. 저쪽에 무소속 4명이, 무소속 5명이 되는데 전국에. 전라도 임실에 한 분, 그분만 지금 그분은 또 민주당 가겠지 뭐. 그 4분이, 무소속 5명 중에 4분이 통합당에서 팽 나가신 분들이, 컷 나가신 분들이었는데, 이럴 정도로 사실 10명도 안 돼요. 이 사람들로 리뉴얼 되겠습니까, 보수가? 우선요. 예. 우선 그 미래통합당에서 정진석 의원, 조경태 의원, 주호영 의원 네 사람이 최다선입니다. 이제 5선 되는 겁니다. 예, 5선이죠, 5선. 그러면은 이분들이 국회의장은 못하고, 홍준표 의원도 5선인데? 홍준표. 아니 왜 이러세요? 홍준표 의원은 입당을 못합니다. 입당하지 않았죠, 저. 예. 내가 입당 좀 시켜주세요. 내가 입당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것 같습니까? 입당 좀 시켜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 세 분은, 자, 입당 홍준표 후보가 의원이 입당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전당대회 할 때 되겠죠. 전당대회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 상임위까지 다 끝나고 나야 입당이 거론될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거예요. 전당대회, 이제 정당대회를 열게 되면은 정진석 의원, 조경태 의원, 조호영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당 대표를 뭐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당 대표를 안 맡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그 국회 부의장을 할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당대회 하기 전에 지금 황 대표가 사퇴했기 때문에 비대위부터 먼저 구성해야 안 되겠어요? 뭐 대행 체제도 있고, 네. 그건 이제 뭐 또 당에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수습을 해야 되겠죠. 제일 큰 문제는요 이겁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홍준표 의원, 그 다음에 김태호 의원, 그 다음에 어딘가 권선동 의원, 네. 이런 사람들을 윤상년까지, 윤상년 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입당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초선 같으면은 입당시키고 안 시키고 금방 끝납니다. 네. 한 명이라도 머리숱 쳐야 되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요. 네. 입당을 시켰을 때 무슨
상임위원장 한석을 가져온다든가 뭔가 결정적인 뭔가 왔다 갔다 할 때는 가능해요. 예. 근데 네 사람이 아니라 14사람이라도 와도 아무 변화가 없어, 차이가 없어요. 괜히 분란만 생긴다고. 그러니까 입당이 더 어려워요. 예. 무조건 내가 입당하고 싶다 하면 입당할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괜히 상전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머리만 굵기 그럼요.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이 이분들이 입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상년한 사람 더 생기는데 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홍준표 지금 그 전 대표의 후보의 그 통합당 입당 가능성을 아주 희망해 보시네요. 아, 힘든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예. 그 옆에 옆 선거구에 주호영 의원하고 같이 그분, 사법연수 동기인데. 그분도 더 싫어할걸요? 그래요? 그분은 더 싫어하지. 대통령 나갈 건데 예. 또 강력한 사람이 있으면 후보가 또 정영이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예. 근데 그 앞으로 지금 통합당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통합당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전에 TK 자민련인데 이제 영남 자민련이 된 것 같아요. 그 영남 지역하고 강원도, 영남하고 강원 일부 자민련 정도로 지금 쪼그라들어 버렸는데 이 상태로 지금 앞으로 지금 차기 대선 때까지 회복되겠습니까? 됩니다.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저는 어떤 식으로 보느냐면은 과거에 통합민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전신이죠. 통합민주당 시절에 81석을 가지고 153석의 새누리 거대 여당을 상대로 살아남았어요. 아니 그거는 그래도 통합민주당이 조금 뭐랄까 이게 헝거리 정신이 파이팅이라도 있었는데 이 웰빙 정당 보수통합당이 보수통합당이가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웰빙 정당이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당의 목적이 정권을 잡는 데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법안 하나를 통과시킬 수 없는 정당이 예. 뭘 할 수 있게 정권을 잡는다고요? 그런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지켜주고 국민들이 도와줍니다. 지금은요. 내가 잘났다고 나서가 하니까 국민들이 그걸 싫어해요. 이제는 민심 낮은 자세로 국민들 속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그러고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이낙연 의원부터 시작해갖고 잠룡들이 이제 설칠 겁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깨박살 날 때까지 저끼리 이제 찢고 뽑고 해가 이제 풍비박살 날 때 4분의 1 될 때 되면 그거는 그냥 입만 쫙 벌리고 혹시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되고 민심을 파고들어야 돼요. 국민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그걸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지? 똥볼 찰 것만 기다리지 말고 그러니까 똥볼 찼을 때 찬스를 딱 잡아서 골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온실족에서 자란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은 아스팔트 위에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지금 아까 그런데 나선 의원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래갖고 우리의 지금 홍준표 형님도 별로 지금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자, 난세의 영웅이 나옵니다. 남은 거는 지금 이번에 출마 안 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홍정우, 김세현 이런 정도밖에 꼴볼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만이 아니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수 형님은 철수해야 되고 그러면 어찌됐든 요번에 많은 정치인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뒷장 속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새로운 또 군웅할거 시대가 온다. 막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하여튼 보수가 좀 대안을 가지고 품격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 진짜 좀 제대로 된 논리를 가지고 국가 비전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수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민주당도 진보로 생각지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진보. 민주당 역시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실망만 남기고 있거든요. 진영 논리에 충실한 국민의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민주당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새누리당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선될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국민의 대통령이 나오길 바라는데 저는 보수가 이번 선거 결과에 실망하지 말고 국민의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조금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네. 저도 우리 네. 대구 경북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께 정말 진심 어린 말씀을 드립니다. 4년 전에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던 우리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다 보셨죠? 결국은 4년 뒤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또 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이제는 전철을 밟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구 주민들하고 살 부대끼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지역 주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이념적인 논리로 그냥 국회의사당에서 그냥 고함이나 지르고 삿대질이나 하고 그냥 당대표 주르르 따라다니면서 그런 모습 보여주지 마시고요. 국민과 함께 낮은 자세로 이 지역구에서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4.15 총선 개표 방송을 보고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특히 꼰대들의 낄끼빠빠도 오늘로서 지금 종을 치아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빠빠!